마무 scans. 안녕하세요. 밤늦게 들어와서 저도 이제 자료 준비해 놓은 걸 기준으로 저번 주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MA에 대한 강의를 했었고, 두 번째 강의 MACD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이직, 프로, 맥스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이직 기초지표의 이해, 그래서 저번 주에 이동평균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두 번째 MACD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모스 켄지에서 보면은 이제 MACD가 총 지표가 4가지가 있습니다. 더 필요한 거는 지금 베타 테스트 기간 중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지표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카페 요 커피 모양 누르면 카페로 이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뭐 추가 자료도 이제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이평, 이평이 MA지 않습니까? 그 MA라는 게 결국은 다 직역을 한 건데, MA가 뭐냐?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 그대로 직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MACD는 뭐냐? 그러면 무빙 에버리지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C가 컨버전스 수렴, 그 다음에 D 다이버전스 확산, 이동 평균이 수렴하고 확산하는 걸 알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게 오래된 지표입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뭐 조사하다 보니까 벌써 45년이 된 지표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많이 지금 쓰이는 지표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직도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이고 중요한 지표로 쓰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다 보면 지금 오르는 건가 떨어지는 건가 이걸 어떻게 알지? 그리고 애널라이저들 또 보면은 이제 뭐 상승이니 하락이니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봤을 때 이 MACD 지표 하나만 딱 봐도 바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차트를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트레이너들이 되게 많이 사용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핵심 원리는 딱 하나예요. 뭐냐? 두 이동 평균 선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냐 좁아지냐. 벌어지면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좁혀지면 이제 전환의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이 MACD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음 강의에 또 이어서 이제 이 지표들을 실제로 마모스켄지에서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서 종목들을 이제 잡는지, 그거를 추가로 이제 시간이 될 때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시간도 좀 늦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에도 이평에 대한 어 역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그 설명한 이유가 뭐냐? 항상 새로운 게 나오기 위해서는 부족한 뭔가가 있어야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SMA가 처음에 나왔다가 EMA나 WM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계기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오래 이제 기억에 남겠죠. 뭐 그런 이유로 제가 한 번씩 넣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왜 나오게 됐느냐라고 이제 보면, 이게 1979년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투자 전문가 제럴드 애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럴드 애플이라는 투자 전문가가 만들었어요. 근데 걔가 이제 만든 이유가 불만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동평균선 하나만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느린 거예요. 그쵸? 79년도면 저번 주 강의로 봤을 때 SMA만 있었을 그 시기겠죠. 그죠? 역사적으로 히스토리를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얘가 이제 이때 이제 얘가 MACD가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1986년도에 히스토그램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 세계 표준 기술 지표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평의 차이, 그러니까 짧은 평균과 긴 평균, 그러니까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의 차이를 숫자로 표현했다,
이게 되게 혁신적인 방법이에요. 숫자만 봐도 바로 알 수 있겠죠. 그죠? 이평에 이격이 벌어지거나 이격이 좁혀지거나 그러면 이격이 좁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격이 똑같다. 그러면 MACD 값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값 계산 방식이 단기 이평에서 장기 이평을 뺀 값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0이다. 그러면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0보다 크다. 그러면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 위에 있다. 근데 값이 커진다. 그러면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의 간격이 매우 커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상승의 힘이 엄청 강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멘텀으로 분류한 이유가 상승의 힘과 방향성, 속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MACD를 뭐 어떤 차트에서도 띄워 보면은 MACD는 구성 요소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MACD 선, 그 다음에 시그널 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총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그죠? MACD 선은 말 그대로 두 이동 평균의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 그러면 상승 추세, 0보다 작다. 하락 추세. 딱 그거 값만 봐도 바로 알 수 있겠죠. 근데 저번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평이라는 게 나온 이유가 이렇게 가격의 움직이라는 거에 노이즈가 많아요. 그죠? 한 번씩 튀는 게 있고 위로 튀든 밑으로 튀든 근데 결국은 흐름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이즈라고 하는데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이동 평균이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이 시그널선입니다. 이제 MACD의 값이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보여지죠. 얘의 9, 얘의 9개 봉의 평균을 낸 값이 시그널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MA랑. 그죠? 움직이는 게 MACD 선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시그널선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교차 지점이 추세 전환 시점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 있다가 위에를 뚫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고 그죠? 그게 추세 전환의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면 히스토그램은 뭐냐? 이 두 가지 선의 차이를 막대로 시각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시그널선은 단순히 뭐냐? 점점 커진다?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예? 작아진다?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ACD 선의 값만 봐도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그러면 힘이 점점 커지냐 속도가 붙냐를 보려면 히스토그램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봐도 우리가 현재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계속 쓰이고 있는 지표가 MACD다. 이동 평균이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한다면 MACD가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 이거는 단순한 거예요.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 이거는 인제 이평도 똑같은 겁니다. 데드 크로스는 어차피 볼 필요가 없고 손절을 할 때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그죠? 그리고 매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골든 크로스가 우리가 이제 매수 시점을 확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밑에 있다가 위로 돌파를 한다.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거기에 히스토그램까지 점점 커지고 있다.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힘이 강해진다. 상승의 추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수 신호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이 당연히 요것만 보고도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 이제 주식에서도 어차피 차트가 다 똑같습니다.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 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제 가짜 신호도 많고 이제 똑같습니다. 이평처럼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계속 반복되는 신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이 되게 많이 상승을 하고 말도 없이
말도 안 되게 막 상승을 막 연상을 찍고 정지 먹고 또 연상을 찍고 이런 게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이런 게 MACD 인제 히스토그램만 히스토그램 같은 거를 한번 보시면 아까 설명했듯이 인제 히스토그램 같은 걸 차트를 띄워 놓고 한번 보시다 보면은 주가는 인제 신고가를 찍어요, 그런 바이오 종목들이. 근데 이제 히스토그램에서 보면은 히스토그램의 고점은 점점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수가 아니라 물량을 정리를 하는 수순을 일반적으로는 밟아요. 근데 이게 인제 그다음에 갑자기 하한가가 나오고 인제 그러면서 이제 손실을 보는 거죠, 뒤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만 봐서도 물량을 정리해야 될 때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MACD라는 것 자체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추세와 방향성을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힘에 대해서도 히스토그램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다. 이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인제 MACD가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 되겠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지표들의 단점이 뭐냐. 인제 후행성이에요, 후행성. 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내거나 계산을 하는 게 대부분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호가 나올 때는 주가는 어느 정도 움직였다. 이건 뭐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왜? MACD 값이 커지려면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후행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단점 하나가 횡보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계속 반복하면서 가짜 신호들을 계속 쏟아내요. 이거 가지고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횡보에서는 뭐든 쓰지 마라.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쓰려면 인제 MACD를 제가 인제 좀 있다가 이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잡히는지 인제 보겠지만 인제 MACD 단독만으로는 쓰지는 않습니다. 인제 MACD를 우리가 추세를 보고 시장을 파악하는 데도 되게 많이 쓰이고 시그널 선과 MACD 선에 인제 골든 크로스 가지고 인제 타점을 잡기도 하지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뭐 지지 저항도 같이 봐야 되고 거래량도 봐야 되고 인제 RSI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매매를 하려면. 그래서 "그렇다."라고 인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인제 MACD라는 거는 되게 오래된 지표다. 1979 년에 나왔다. MA는 이동 평균의 수렴과 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는 매수의 시점, 그다음에 데드 크로스는 매도의 시점이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강도를 그다음에 에너지,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다이버전스로 인제 추세 전환 경고를 미리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인제 하지 말아야 될 거 횡보장 그다음에 얘는 후행성 지표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MACD하고 인제 RSI도 같이 섞어 주면은 쪼끔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에 다음 이제 RSI가 있는데 뭐 이거하고 같이 또 인제 나중에 섞어서 여기 있죠. 인제 프로의 프로 쪽에 MACD, RSI의 방향 모멘텀 조합이라는 것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진행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인제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요것들 이제 마모스캔지의 검색식을 가지고 실제로 차트에 올려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제 검색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인제 판별을 하는지 쪼끔 더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이지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